2분기 실적 유망주와 외국인이 팔면서도 사들인 종목. 자, 마지막 대망의 1위는요. 바로 7월달입니다.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났다라고 알리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는 다른 의미로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상장사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2분기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그 이유는 코비드-19 여파가 고스란히 반영되는 시기가 바로 2분기 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는 정말 진검승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분명히 실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비드-19을 극복을 하고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개선되는 업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도를 지속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코스피 시장을 팔아치우는 가운데서도 분명히 사들이는 주식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2분기 실적 유망주와 외국인이 팔면서도 사들인 종목, 이 두 개의 교집합을 충족하는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선정 기준은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개선되는 종목 중에서 이번 주 외국인의 순매수 금액이 큰 종목 순으로 1위부터 5위까지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5위는요, 바로 CJ제일제당입니다. CJ제일제당은 이번 주에 외국인이 56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HMR, 가공식품에서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HMR이 무엇이냐면 바로 홈 밀 리플레이스먼트, 집에서 해먹는 음식을 대체하는 가공식품을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햇반, 이런 것도 HMR이라고 볼 수가 있죠. 최근에 사람들이 집에서 음식을 잘 안 해먹죠.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습니다. 그런데 코비드-19 여파로 식당에 가기가 껄끄럽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HMR을 많이 사 먹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CJ제일제당이 작년 2월 달에 쉬안즈라고 미국의 냉동식품 업체를 인수했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비드-19 여파로 물론 식당에다 납품하는 B2B 매출은 줄었지만 B2C 매출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 CJ제일제당이 바이오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무슨 셀트리온, SK바이오팜처럼 바이오 시밀러나 신약을 만드는 사업부인가? 자, 그런데 아닙니다. CJ제일제당의 바이오 사업 부문은 바로 사료 첨가제를 만드는 사업부예요. 아미노산 이런 것들. 그리고 축산업도 합니다. 최근에 베트남에서 돼지고기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CJ제일제당의 자회사 중에 CJ 대한통운이 있습니다. 국내 1위 택배 회사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도 택배 많이 시키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 자회사의 실적이 개선된 수혜도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4위는요, 바로 SNS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좀 생소하실 거예요. 중소형주입니다. SNS텍은 이번 주에 외국인이 67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1%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SNS텍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구체적인 품목으로는 블랭크 마스크입니다. 자, 블랭크 마스크가 무엇이냐? 블랭크 마스크는 포토 마스크의 원재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회로를 새길 때 이 웨이퍼에다가 직접 새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회로가 엄청나게 작아요. 회로의 선이 사람 머리카락의 10,000분의 1, 100,000분의 1 정도로 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새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이퍼 위에다가 감광액을 도포합니다. 포토레지스트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반도체 회로가 새겨진 포토 마스크를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노광 장비, 이걸 통해서 빛을 쏘면은 이 빛이 포토 마스크를 통해서 이 반도체 회로가 새겨진 모양의 빛으로 바로 반도체로 가서
그려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원리로 반도체 회로는 새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포토 마스크의 원재료가 바로 블랭크 마스크다. 한마디로 도화지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블랭크 마스크가 반도체에도 쓰이고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공정에서도 쓰인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비메모리는 메모리보다 훨씬 더 반도체 회로가 복잡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랭크 마스크의 수요도 덩달아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SNS텍은 우리나라 업체와도 거래를 하고 중화권 업체와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SNS텍은 이 밖에도 또 하나의 성장 모멘텀이 있습니다. 바로 EUV 펠리클입니다. EUV는 극자외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앞서서 반도체 회로가 상당히 미세하다라고 했는데 더 미세하게 새기기 위해서 최근에 개발된 기술이 바로 EUV, 극자외선을 통해서 반도체 회로를 새기는 기술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극자외선을 통해서 반도체 회로를 새길 때 이 포토마스크에 이물질이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그 포토마스크를 이물질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바로 펠리클이다. 자, 그런데 EUV 펠리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곳이 얼마 없습니다. 자, 그래서 SNS텍이 국산화에 현재 도전을 하고 있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SNS텍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자, 3위는요. 자, 그런데 3위와 2위를 같이 발표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두 기업은 그냥 샴쌍둥이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적이 증가하는 원인이 똑같습니다.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입니다. 앞서서 두 기업을 샴쌍둥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바이오 시밀러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이 만든 바이오 시밀러를 해외 시장에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면 같이 좋아지고 안 좋아지면 같이 안 좋아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이번 주에 498억 원어치를 순매수했고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외국인이 29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고요. 2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621%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셀트리온은 크게 세 가지 품목을 가지고 있어요. 램시마,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그리고 허주마, 위암, 유방암 치료제, 그리고 투룩시마, 혈액암 치료제. 자, 그 중에서 램시마와 투룩시마가 현재 미국에서 상당히 잘 팔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램시마 SC가 있습니다. 이 램시마 SC는 피하 주사제예요. 기존의 램시마 같은 경우에는 정맥 주사제여서 병원에 입원해서 맞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도 편하게 맞을 수 있는 피하 주사제다. 그래서 이 램시마 SC가 최근 유럽의약품청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로부터 허가 승인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판매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2030년까지 블록버스터급 바이오 신약의 특허가 풀립니다. 자, 이 부분이 셀트리온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요. 최근에 다국적 제약사인 다케다 아시아 태평양 사업 부문을 인수를 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의 실적이 더해지면서 하반기에도 양호한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마지막 대망의 1위는요. 바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이번 주에 들어서 외국인이 958억 원어치를 순매수했고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35%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카카오는 크게 두 가지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랫폼과 콘텐츠. 플랫폼 부분에선 포털, 그리고 톡비즈, 모빌리티 금융 이렇게 신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콘텐츠 부문에서는 뮤직 게임, 그 다음에 콘텐츠 IP 등 이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카카오의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이 톡비즈 부분에서 양호한 실적이 기대가 됩니다. 원래는 이 톡비즈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발생시키는 매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 매출 비중이 컸습니다. 근데 1분기에는 아무래도 코비드 이슈 때문에 광고 경기가 순간적으로 좀 움츠러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회복하는 과정 중에 광고 예산이 다른 채널로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모바일 채널로 집중이 되면서 이 톡비즈 광고 부문이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튜브 CPM 같은 경우에서도 4월을 저점으로 해서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CPM이 바로 광고 단가입니다.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광고 예산이 온라인이나 모바일 플랫폼 쪽 이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카카오의 톡비즈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양호한 실적이 기대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켜봐야 할 사업부는 바로 금융입니다.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의 송금액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카카오페이의 거래 대금은 방금 말씀드린 거의 대부분이 송금액이에요. 실제로 유의미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제, 이쪽은 상당히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코비드-19 이슈로 인해서 단순히 사람들이 카카오톡에서 선물 교환, 자, 이런 거에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커머스 쪽에도 돈을 쓰고 있다. 자, 그래서 이 결제 부분 매출도 2분기에 의미 있는 비중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외국인이 팔면서도 사들인 2분기 실적 유망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코비드-19의 무풍지대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혜주로 지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처럼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모바일 베이스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CJ제일제당, 이 기업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다 보니까 HMR, 수요가 늘고 있다. 자, 이런 관점에서 공통점은 바로 코비드-19의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5개의 종목은 투자 아이디어 그리고 실적이 얼만큼 나올런지 전망이 담겨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해당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은 없습니다. 현재 주가가 싸냐 비싸냐, 자, 이 부분은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셔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